개성공단이 전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안보 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갑니다. 황태순,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성공단 폐쇄, 사실 핵도발과 미사일 도발에서는 여야가 상당히 일치된 목소리를 냈는데 개성공단 가지고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각 당의 반응 한번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 누각이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오로지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제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징후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불과 60일, 두 달 딱 남았는데 총선 전국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정치 이슈와 쟁점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근데 뭐 양쪽에서 각자 이제 입장들 갖다가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하겠지만은 오늘 마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보면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폐쇄해야 된다. 폐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거의 팽팽하죠. 팽팽합니다. 물론 폐쇄하자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그것도 오차 범위 이내인 것이고 결국 보면 그야말로 보수는 보수대로 집결하고 민주진보 민주진보대로 집결하는 그런 모양 보이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안보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팩트를 갖다 틀려서는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앵커께서 우리가 뭐 폐쇄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는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전면 가동 중단. 전면적 가동 중단을 했는데 바로 24시간 만에 북한이 폐쇄하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 몰수하고 추방 거기에 조치. 있던 모든 사람 추방하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이른바 군사 작전 지역, 통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군사 통제 구역을 갖다 설치하고 뭐 거기까지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그 팩트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면 중단을 우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1월 6일 날 4차 북핵 실험하고 그다음에 2월 7일 날 ICBM 발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전 국제사회에 나가서 UN 안보리에 가서 자 북한 제재합시다. 당장 나오면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은 매년 저 1억 1천만 달러씩 거기다 현금으로 넣어주면서 우리 보러 왜 희생하라 그러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북한의 그와 같은 어떤 도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억압하고 네. 어떻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 억제하는데 우리 혼자 억제가 안 되죠.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그 동참을 갖다가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그냥 뼈아픈 고육지책이에요. 사실은 그 개성공단을 우리가 전면 중단함으로써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은 보면 어떻게 보면 뭐 124개 네. 기업이라든가 거기 관련 협력업체라든가 협력업체에도 종사하는 한 6만여 명이 다 생계에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을 갖고 무슨 선거에 네. 득이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득이 되느니 아니니 뭐 심지어 북풍 공작이니 아니니 이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예. 현실에서는 그것이 선거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아니 미치죠. 미치는데 저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 물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는 이게 북한의 어떤 위협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 좀 보수 정권에 유리하죠. 예. 근데 그 어떤 그 규칙이 깨진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3월에 네.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6.4 지방선거 있지 않았어요. 그때 5월 2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 보면 정무적 판단을 좀 빨리 한 거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어쨌든 5.24 조치하면서 당장 일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위기 이렇습니까?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아주 참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뭐 북풍 운운하는데 이 경우는 그때하고는 이미 좀 다릅니다. 다르다. 사실 지금 여당에서는 햇볕 정책 틀렸다,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압박 정책이 통했냐 이렇게 좀 반론을 핀단 말이죠.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양당 모두에게
헛고생들 그만하시고 머리를 맞대라. 그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풍 관련해가지고 총선에 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여러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이것이 꼭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지금 단정짓기 어렵거든요. 네. 절대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북한이 뭐 냉풍을 불게 하다가 갑자기 또 북풍을 또 온풍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각 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느냐도 다른 거고 또 정부나 청와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다 면밀히 보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공법을 택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좀 정직하게 접근하는 쪽이 훨씬 더 전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청와대도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간의 이 논란을 유발한 측면. 그건 뭐냐면 이런 그 조치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중단인데 전면 중단이란 말이죠. 그건 사실상 폐쇄 조치입니다. 전면 중단을 선언하기 앞서서 사실은 야당 지도부에도 알려주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린다, 협조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야당이 이렇게나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초당적인 협력이다. 그리고 네. 야당도 마찬가지. 이번에 예를 들어 청와대가 뭐 어떤 뭐 이유에서 건 간에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일단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북한한테 우리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닙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여야 모두 지금 굉장히 미성숙하다. 아주 그런 지적을 우선 해드리고 싶어요.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말을 이제 거듭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와해론, 괴멸론, 자멸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총선 전국에서 계속 논란, 정쟁,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쪽이 새누리당이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입장에서 쪽? 오히려 네. 고맙죠. 근데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국보위 문제가 그동안 국보위 참여 문제가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뒷다리를 잡아왔는데 이번에 마침 뭐 괴멸이다, 와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계속 뭐 국민의당 쪽에서 막 강하게 정체성이 뭐냐? 그게 당론이냐? 네.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지금 뭐 호남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호남 지역 아직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마음을 어디에도 정확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결국 그 문제는 조금 들어오다 보면 결국은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에 대해서 누가 적통을 잇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갖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이제 대표라고 오늘부터 대표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러대요. 김종인 대표를 갖다가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보면 호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누가 기득권을 주도권 경쟁이냐? 주도권을 갖다 누가 쥐느냐 이 문제 갖고 다투는 부분인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선거는 TK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호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결판은 수도권에서 내거든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중원 또 중도 이런 쪽이 많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다툼들이 그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까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네.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싱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정걸 원내대표가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증오 프로세스가 될까 걱정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또 그 소속된 그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너무 이게 온도 차이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북한 괴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이 맞는 거죠. 북한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북한 또 개성공단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건 반대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론이냐. 좀 사실은 이거 좀 판단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오락가락한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부 보고 지금 오락가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작 본인들조차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은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정부 앞에.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은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절대 뭐 공론화조차 안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거의 뭐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이 과정에서 1년 사이 동안에 국민적인 그 공론화 과정, 논의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생략하고 가는 것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 결국은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너무 선거를 임박해서 이렇게 해봤자 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평가를 안 내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공선 61일 남았네요. 네, 60일 남았는데요.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첨예한 갈등이 하나 이제 불씨로 남았는데 새누리당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식의 공천은 안 하는 게 옳다. 시대적인 사명이 공천 개혁하라는 것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최고에서 의결을 거친 공천권 국민에 돌려드리는 그 정신 하에 만들어진 룰대로 여러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얻는 식의 공천은 안 하는 게 옳다. 네. 김무성 대표,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싸움이 만만치 만만치 않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법 체계라는 게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이 당에만 당헌이에요. 그다음에 당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보면은 이한구 지금 공관위원장은 당헌 단규의 틀에서 당규의 틀 안에서 이야기를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당헌 당규 좋습니다. 당헌 당규 아무리 살펴도 몇 장 안 돼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갖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보면은 공관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 예전에 보면 문재인 그 당시 예전에 대통령 후보 이런 네. 얘기했죠. 악마는 어디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다.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당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가 당헌 당규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공관위원장 지금 공관위원 11명인가 되죠. 공관위원들 딱딱딱 정해갖고 공관위원 중에 그나마도 6명은 또 보면은 당 대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만들어서 자 최고위원회 의결로 붙입니다. 9명 들어가면 9명 중에 7명이 친박입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싸움에 있어서 칼자루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쥐고 있다. 친박계의 공세가 예상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50명 빼놓고는 모두 단수 추천을 하겠다. 경선 없이 그냥 추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가 나름 이제 반전을 꾀하려고 이제 시도는 많이 했으나 결국은 불가항력의 상황까지 지금 온 것이고 이한구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받아들인 순간 사실은 이제 이거 뭐 거의 예고된 그런 그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 정부도 보면 이 법안에 별로 구애 안 받습니다. 법안 내용이 어찌됐건 간에 시행령에서 보면 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 의지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이한구 네. 위원장이.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디테일에 또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 요즘에 그 양반집 아드님 같이 예. 이런 분들은 도련님. 곤란하다. 네. 양반집 도련님 같은 분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너무 자기적인 표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리를 하고 공천을 이제 가려내고 컷오프를 하더라도 위원장께서는 아주 명백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 그런 식의 좀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을 유발한다. 친박계의 그 불필요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무성 대표도 이쯤 되면 사실은 좀 이제 그 이한구 위원장하고 좀 터놓고 좀 예. 이야기를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되지 이렇게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 예. 이한구 위원장의 말실수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야당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야당도 지금 이미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는데 40%, 50% 물갈이설이 나와요. 홍창선 위원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미 공관위원회 현역 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 명도 없어요. 예. 마침 보니까 이제 전직 삼선위원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정장선 전 전 의원. 의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전체를 좀 조율할 겁니다. 그건 잘 알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당초 20%뭐 현역 컷오프 얘기했는데 지금 홍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계량적인 그런 숫자에 매달리지 말자. 예전의 경우 자기가 본인이 17대 국회의원인데 내가 17대 보니까 초선 의원 거의 퍼센티지가 거의 한 50% 됐었다. 그 정도 물을 갈아줘야지 국민들도 뭐 좀 변화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국민의당도 요즘 보니까 60%. 60% 정도는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니까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나쁘거든요. 차제에 말 나온 게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TK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대구 경북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대구하고 강남 3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참여연대에서 어제죠.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센터에서 대구 12개 지역, 그다음에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 7개 지역, 19개 지역의 의원들을 갖다 4년 동안 성적을 매겼어요. 그중에 보니 19명 중에서 10명이 200등 박 꼴찌, 거의 꼴찌에 가깝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막대기만 꼽으면 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갖다가 물론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곳은 참여연대긴 합니다만 객관적 수치로 나오니까 이런 거 갖고 이한구 위원장이 들이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겉포장은 그런데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열린우리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도 한 명 있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소비자보호원 원장 하셨던 분도 있고, 또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하셨던 분도 있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식구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관위가 정말로 그 이른바 친노 세력들을 대거 공천해서 정말 정리해낼 수 있을까? 예. 저는 여전히 회의론을 좀 가지고 있고,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공천, 생명줄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